세계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항소심의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법정에서 재산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밝히셨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가 오늘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노사가 달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혹시 뭐 다음 기일에도 출석 예정이신가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했다는데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 1988년 9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됐었는데 2015년 12월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를 통해서 혼외자가 있다라고 이제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를 하게 되고 2017년 7월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측에 이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는 2018년 2월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이 소송 진행 과정 중에 2019년 12월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 최태원 회장 측을 상대로 해서 이 재산 분할을 이제 반소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 지금 반소와 본소에 대해서 판결이 나게 돼요. 1심 판결이 나게 되는데 그 판결문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로 665억 원 그리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이제 취지의 판결이 나게 됐고 이제 이에 대해서 양측 다 항소를 하게 됩니다. 양측 다 항소를 하게 되는데 2023년 11월에 이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 기일이랑 다르게 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증거를 신청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주장을 쟁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기일인데 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2023년 11월에 열렸고 이때 당시에 이제 노소연 관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이제 재판부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출석을 했었고 이제 어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어제 첫 변론 기일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출석을 했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최태원 회장도 이 변론 기일에 참석을 했고 이제 2시간여 가량 변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직접 법원에 나오진 않았나 보죠? 예, 이게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조정을 2017년 7월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게 2018년 1월 16일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열렸었고 이 조정 기일에는 두 사람 다 참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는 2018년에 처음으로 만났고 지금 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 원래 1월 중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2달 정도 미뤄진 건가요? 예, 이게 지금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당초에는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법관 윤리 강령이라는 거를 이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재판부에 뭐 배우자라든지 이촌 이내에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재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3촌, 4촌 이내에 뭐 인척이라든지 친족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뭐 소속 변호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재판에 혹시나 뭐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그런 윤리 강령의 내용이 있는데 이 1월 11일 기일 직전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추가로 이 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 대리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이 재판부와 삼촌 관계에 있는 이 조카가 근무하고 있는 이 법률 사무소였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관련해서 혹시나 이 윤리 강령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1월 11일에 이 재판부에 이 판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조금 떠나게 되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이 일이 있다 보니까는 예. 이 재판부 구성도 다시 해야 돼서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연기가 돼서 이제 어제 첫 기일이 열렸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첫 기일에는 최태원 회장도 뭐 언론에서 분석하는 바를 보면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예우 차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심 판결에 최태원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예,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이게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쟁점이 한 4-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하는 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재산을 형성한 부분에 공동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여도에 따라서 이 재산을 분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쟁점이 되고 또 자녀가 만약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라든지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또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주된 쟁점은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였던 것이고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을 했던 것은 예. 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SK 그룹 관련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SK 그룹 관련 주식의 절반 정도를 분할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예. 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원 정도가 이제 위자료다. 이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3억 원 정도가 위자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 재산이다. 이 특유 재산이라는 것이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이렇게 공동 생활에서 이 부부의 공동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이러면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특유 재산이다라고 해서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현금 665억 원 정도가 분할의 금액이라 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3억 원 청구가 있었지만 1억 원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었고 이제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이 위자료 부분 그리고 또 이혼 청구 자체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심을 앞두고요. 재산 분할 형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 50%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걸 현금 2조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2조 원으로 변경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1월경에 이제 항소심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항소심 진행을 하면서 이 청구 취지 금액 변경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변경을 했고 이 금액을 변경하면 인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예. 제기하면 법원에 이 청구 금액에 따른 소가에 따른 인지 금액을 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지가 당초에 34억이었는데 47억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인지를 계산하는 뭐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2조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예. 이게 현금으로 2조 원이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지만 특유 재산으로 주식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으로 그렇다면 이게 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금액의 변동성이 있는 주식보다는 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재산 분할 그 재판의 규모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액도 애초에 3억 원을 이제 청구를 했다가 이거를 30억 원으로 높였다고요? 예, 지금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3억 원이 이제 당초 주장이었는데 예. 30억 원으로 상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 노소영 관장이 현재 이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 외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거인 김영 이사장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이냐면 그 혼인 관계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이성과 어떠한 뭐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그 금액을 30억 원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액을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맞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게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만약 법률상 혼인관계,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이 아직 혼인관계지만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당시에 이 부정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이미 파탄이 아니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반대 측에서는 당연히 이 당시에는 파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탄의 시점에 대해서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산정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자료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 두 가지가 주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탄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소심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되나요? 예, 지금 항소심 결론이 현재 이번 기일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기일이 이제 4월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 4월에 다음 기일을 하고 결심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기일로 하고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그 재판부가 이야기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항소심의 판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만약에라도 지금 재판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 만약 뭐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쟁점이 더 있어서 다음 기일에 마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